안녕하십니까. 컨테이너 버그 찾기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연구는 BOB에서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로 주 멘토님으로 박천성 멘토님, 부멘토님으로 박샘 멘토님, 정원용 PA님과 저희 모비딕 팀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자로는 PM을 맡은 저 김우석입니다. 저는 S2W랩이라는 회사에서 인텔리전스 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 및 다른 궁금한 점은 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의 모든 제품은 컨테이너에서 실행되고 이러한 컨테이너는 매주 수십억 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메가피의 자료에서는 직원 500명 이상 IT 조직의 80% 이상은 컨테이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화면에 작성한 내용은 컨테이너의 다양한 장점 중 일부입니다. 컨테이너는 과학 환경 구성 시 일관성 있는 환경을 통해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이미지를 경량화시켜 작은 이미지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다양한 운영 환경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이유로 컨테이너의 사용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속도만큼 보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컨테이너 보안을 올해 가장 우려되는 10가지 요소 중 하나로 선정하였을 뿐 아니라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역시 많은 기업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지만 컨테이너 보안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심각한 보안 사고를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떠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고 취약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우 다양한 컨테이너 플랫폼이 생성되고 있지만 저희의 구체적인 컨테이너 타겟은 IT 조직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도커와 이러한 컨테이너를 자동 배포 및 장애 복구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인 쿠버네티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도커와 쿠버네티스에서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발생한 버그 및 특징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버그들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패치와 취약점 부분만 분석하여 끝내지 않고 취약한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패치된 내용이 잘못된 패치로 인하여 또 다른 버그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판단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실제로 잘못된 버그의 패치로 인해 또 다른 버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잘못된 패턴의 코드들이 동일하게 쿠버네티스의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턴 및 취약점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버그들을 분석해본 결과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대부분 버그는 각각 결과 및 파급도는 다르지만 잘못된 정책 및 잘못된 코드 패턴 등으로 발생하는 로직 버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직 버그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로 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특성상 메모리 관련 버그보단 로직 버그가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와 쿠버네티스에서 버그를 찾기 위해서는 로직 버그 위주로 찾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고 로직 버그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으로 찾고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로직 버그를 찾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스랩 모델링, 코드 QF4고 인트로스펙션 툴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접근한 이유 및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방법은 스랩 모델링으로 로직 버그를 찾기 위해서는 도코와 쿠버네티스의 내부 구조 및 공격 벡터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과 컨퍼런스의 선행 연구, 공개된 취약점 및 원데이 분석 등으로 어택 라이브러리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컨테이너의 각 기능별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단계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및 어택 라이브러리를 통해 어택 트리를 작성하여 다양한 공격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집한 어택 라이브러리의 모습입니다. 주로 수집한 내용은 컨테이너 보안에서 파급도가 높은 컨테이너 이스케이프 관련 자료와 컨테이너 분석 자료, 도커 및 쿠버네티스 보안 및 나중에 소개해드릴 인트로스펙션 툴 제작에 필요한 기존에 개발된 모니터링 도구들을 주 주제로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의 카테고리는 컨퍼런스, 저널, 기술 문서, 공개 프로젝트 등으로 나눠 어택 라이브러리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작성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사각형은 익스터널 엔티티, 원은 각각의 프로세스를 나타내었고 화살표는 데이터 플로우를 그리고 점선은 바운더리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화살표 사이의 사각형은 데이터 플로우에서 어떠한 정보들의 흐름을 나타내는지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크게 유저 인터랙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저 인터랙션입니다.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에 접근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쿠버CTL, 쿠버어드민, API 등으로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 권한의 유저는 워커 노드의 쿠버 프록시에 접근해 노드 단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에선 중앙 제어부인, API 서버, 저장소인 etcd, 컨트롤러와 스케줄러,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CNI 등 클러스터 구성 요소 간의 데이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의 흐름은 CNCF의 자료를 참고 및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 부분에선 도커의 각 프로세스와 리눅스 커널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인 런C가 커널의 자원을 활용할 때 정책에 어긋나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각각의 익스터널 엔티티 부분을 빠짐없이 표시하였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및 어택 라이브러리를 참고 및 CNCF의 자료를 참고하여 DOS, 인포메이션 레이크, 코드 이스큐션과 이스케이프로 나누어 어택 트리를 작성하였습니다. 어택 트리를 통해 다양한 공격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과정에 대한 연관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성한 스랩 모델링을 참고하여 분석한 내용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 및 부족한 부분을 진행한 결과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곳에서 버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찾은 버그 중 하나인 화면의 왼쪽에 표시된 버그로 앞에서 작성한
어택 트리의 호스트 권한 설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찾은 버그입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표시된 버그는 호스트 이스케이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찾은 버그로 잘못된 PID 설정으로 인한 버그입니다. 찾은 버그 중 호스트 이스케이프 관련 버그 설명은 다른 방법론과도 관련이 있어 발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찾은 버그 중 하나인 호스트 권한 설정과 관련된 버그는 CV2020-29389로 루트와 일반 유저 간의 권한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포된 이미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일반 유저 권한으로 서비스를 실행한 상태에서 공격자가 쉘에 접근해 컨테이너를 통해 루트 권한을 취득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CVSS 점수가 9.8에 달할 만큼 위험도가 큰 취약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패턴의 버그를 찾기 위하여 같은 패턴의 버그를 찾을 수 있도록 자동화를 돌려 총 52개의 패턴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36개가 CV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작성한 스렛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공격 벡터들을 정리 및 참고하여 새로운 버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CodeQL4Go를 사용하였습니다. CodeQL은 코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쿼리로 원하는 패턴을 검색하는 코드 어널리시스 엔진입니다. 자바, C++, C#, 파이썬, 고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CodeQL4Go는 19년 12월에 처음 릴리즈되어 다른 언어에 비해 레퍼런스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도커 및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CodeQL과 잘 맞을 것 같았고 앞서 작성한 스렛 모델링의 아이디어로도 함께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odeQL CLI를 통해서 빌드를 하여 자동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CodeQL CLI는 의존성과 환경 구축과 관련된 레퍼런스가 적었고 릴리즈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 CodeQL로 도커 빌드는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CodeQL에서 제공되는 쿼리를 테스트하고 진행하였습니다. CodeQL에서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였던 쿼리나 이그젬플 쿼리 등이 존재하였고 해당 코드들을 참고하여 탐지된 결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작성한 CodeQL 쿼리가 정상적으로 탐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데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패스트 트래버셜, 배드 코딩 스타일 등을 탐지하는 쿼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앞에서 구현된 코드를 통해 하나의 도커 버전이 아닌 다양한 도커 및 쿠버네티스에서 코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버전별로 CodeQL 쿼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itHub의 도커 및 쿠버네티스를 버전별로 구축하여 LGTM에 적용 후 빌드할 수 있게 수정하여 코드를 테스트하였습니다. 이후 모두 버전에 대해서 작성한 쿼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었고 작성한 쿼리는 실제 발생한 취약점의 패턴을 찾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패턴의 코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CodeQL 쿼리를 작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안정화되지 않은 CodeQL4Go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자는 의견을 남겼고 추후 추가될 기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CodeQL 쿼리를 사용하여 오프바이1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하였고 관련된 코드를 수정하는 풀 리퀘스트를 보냈습니다. 이는 도커 20.10.0 버전에 반영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작성한 쿼리를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코와 쿠버네티스 오픈소스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작성한 쿼리를 테스트 및 적용되도록 GitHub 액션으로 세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코드 QL 적용이 가능했고 새롭게 추가되는 코드에 버그가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버그를 찾기 위한 방법론으로 인트로스펙션 툴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리눅스 컨테이너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도커 쿠버네티스 소스 코드 상의 취약점 혹은 사용자의 실수로 리눅스 컨테이너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상 행동으로 인해 도커나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탈출하는 취약점들이 과거에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 리눅스의 컨테이너가 지켜야 할 정책들을 고안하여 우리는 리눅스 컨테이너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모비터를 개발하였고 이 도구에서 설정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호스트와 컨테이너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와 컨테이너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구분은 컨테이너에서의 명령어나 라이브러리 호출 및 프로세스 등을 호스트에서 실행시키는 명령어와 라이브러리 호출 등과 구분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 중인 프롬몬이나 트레이스 등 기존의 도구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필수적으로 원하는 기능인 호스트와 컨테이너를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인트로스펙션 툴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제작한 인트로스펙션 툴인 모비터는 원데이 분석을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지켜야 하는 정책들의 위반을 탐지하는 기능, 컨테이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정보, 컨테이너 생성 시 사용하는 바이너리의 전체 경로 또는 라이브러리의 전체 경로 확인 등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논리 버그가 주로 발생하는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특성상 버그와 동일한 논리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도구가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비터에 구현한 컨테이너가 지켜야 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호스트의 네임스페이스로 컨테이너의 라이브러리를 로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호스트의 네임스페이스로 컨테이너의 바이너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컨테이너가 호스트에 대한 파일 식별자를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 추적이나 여러 이벤트들을 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툴 제작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찾고 BPF 트레이스를 통해 간단하게 기능들을 알아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면서 BCC와 eBPF를 함께 활용하여 필요한 기능인 풀패스, 캐패빌리티, 프로세스 탐지, 적용된 네임스페이스 확인, 컨테이너 명령어 입력 시 실행시키는 바이너리 확인 및 로깅 기능 등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기능들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콜이나 유저 레벨 함수를 추적할 수 있는 eBPF를 통해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벤트들을 탐지합니다. 이렇게 탐지한 데이터들을 유저 레벨 버퍼로 전달합니다. 이후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로부터 정책 위반 사항을 탐지하고 이를 로깅합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정책 위반 탐지와 더불어 컨테이너 관련 프로세스와
파일의 관찰 및 웹 로깅까지 지원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웹의 경우 툴의 정보를 받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터미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탐지 시 얼럿의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일 디스크립터의 탐지는 프로세스에 의해 잘못 열린 파일 디스크립터를 탐지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탐지한 이유는 원데이 분석 중 런시 프로세스 관련 버그들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잘못 처리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있을 수 있어 탐지 기능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구현 방법은 eBPF를 통해 프로세스 생성 시 execv가 발생한 이벤트들을 탐지하여 생성되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생성되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 사용자의 행위 등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에서 잘못 설정된 네임스페이스 탐지입니다. 호스트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상태로 컨테이너 내부의 바이너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격자가 컨테이너의 바이너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탈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현 방법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생기는 것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도코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D, 컨테이너심, 런시 프로세스의 차일드 프로세스라면 컨테이너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커널의 eBPF를 활용하는 BCC 툴킷을 사용하여 execv 시스템 콜을 후킹하여 프로세스가 생기는 것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세스가 컨테이너 내부의 바이너리를 통해 생성된 프로세스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중간에 문제점으로 execv의 시스템 콜의 첫 인자는 단순히 파일 경로가 담긴 문자열입니다. 하지만 리눅스 컨테이너는 프로세스 격리를 위해 루트 경로를 변경하기 때문에 execv의 첫 번째 인조로는 예를 들어 /bin/ls가 컨테이너의 프로그램인지 호스트의 프로그램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눅스 커널의 태스크 스트럭처에서 mm 스트럭처, 파일, 아이노드 구조체를 순서대로 따라가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아이노드 번호를 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구한 아이노드 번호가 리눅스 파일 시스템마다 유일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find 명령어로 해당 아이노드 번호를 가진 프로그램의 경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ls 프로세스가 호스트 ls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인지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ls 프로그램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가진 네임스페이스를 관찰하기 위해 태스크 스트럭처에서 nsproxy 구조체를 따라가서 해당 프로세스가 컨테이너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졌는지 호스트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현한 내용은 컨테이너 풀패스입니다. 해당 기능은 호스트와 컨테이너는 분리되기 때문에 격리된 곳의 명령어 및 프로세스 생성 등 특정 상태의 풀패스를 출력하여 격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데이 분석 및 컨테이너 내부의 라이브러리 및 바이너리를 확인 및 분석하기 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탐지 기능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구현 방법은 eBPF에서 bpf get current task 함수를 통해 현재의 태스크를 획득하고 태스크에서 아이노드 넘버를 확인합니다. 아이노드 번호는 파일 및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고유 번호를 통해 실행되는 파일의 위치의 풀패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의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 로드 탐지 기능입니다. 호스트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상태로 컨테이너의 동적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경우 공격자가 컨테이너의 라이브러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라이브러리의 컨스트럭처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탈출이 가능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해서 오픈 시스템 콜을 후킹해야 했습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의 아이노드 번호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오픈 시스템 콜 대신 do dentury open이라는 커널 함수를 후킹하였고, 해당 함수의 세 번째 인자가 오픈하려는 파일에 대한 아이노드 구조체였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의 아이노드 번호를 구하고 아이노드 번호를 통해 라이브러리 파일의 전체 경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브러리가 컨테이너 내부에 있으면서 호스트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지는 정책 위반을 탐지할 수 있었고 관련 원데이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결과 도커에서 분석한 버그 중 4개의 이스케이프 버그 3개와 더불어 쿠버네티스에서 분석한 버그 중 2개의 이스케이프 버그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탐지한 원데이는 런시 프로세스, 도커 cp, 도커 타르 프로세스와 관련된 버그로 앞에서 말씀드린 컨테이너에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거나 컨테이너의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등 컨테이너에서 지켜야 하는 정책, 잘못된 로징 등을 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한 인트로스펙션 툴은 기존에 존재한 버그의 패턴을 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도커와 쿠버네티스에서 잘못된 정책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신 쿠버네티스에 적용하여 호스트로 탈출이 가능한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쿠버네티스에서 새로운 취약점으로 발견한 호스트로 탈출이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지한 버그는 인트로스펙션 툴에서 잘못된 PID 네임스페이스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탐지된 패턴을 통해 호스트로 탈출이 가능한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익스플로잇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익스플로잇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익스플로잇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찾은 버그를 이용하여 호스트 이스케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팟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버그 하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자는 다른 팟의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cv20208559를 사용하거나 클러스터에 RBAC 정책을 설정하여 팟의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팟의 코드 익스큐션이 가능하게 되면 앞서 탐지된 잘못된 PID 네임스페이스가 설정된 파일을 덮어쓰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터 노드나 잘못 설정된 노드의 호스트 이스케이프가 가능하여 호스트 파일 시스템에 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로잇 과정입니다. 먼저 작성한 인트로스펙션 툴을 실행시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버 팟에서 네임스페이스가 PID와 UTS가 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한 파일명과 분리된 컨테이너의 풀패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 후 호스트명과 팟들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팟에서 위브 네트워크의 팟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익스플로잇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팟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원데이를 사용합니다. 해당 버그는 화면의 아래에 보이는 과정으로 앞에서 확인한 위버 팟의 커맨드를 입력합니다. 커맨드는 인트로스펙션 툴에서 탐지된 LDMOS 라이브러리를 이메일 코드로 수정하여 바꿔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수정한 이메일 코드는 화면의 위의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명령어는 호스트의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 escape 컨테이너라는 폴더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이후 kubectl exe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원데이가 실행이 되고, 커맨드로 사용된 결과인 LDMOS이 다른 파일로 바꿔치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호스트의 루트 파일 시스템에 escape 컨테이너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영상 공격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팟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면 잘못된 PID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변경 후 /프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여 호스트의 이메일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버그는 호스트로 탈출이 가능한 만큼 파급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호스트의 주요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인증서 파일 및 설정 파일 등을 탈취하거나 사용 중인 다른 팟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등의 가용성을 침해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한 취약점입니다. 해당 버그의 탐지는 위버 플러그인의 설정 파일에 설정된 호스트 PID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위버 네트워크 팟이 아닌 쿠버네티스의 오피셜에 올라온 다른 네트워크 팟인 칼리코, 루마나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호스트 PID에 대한 설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false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버의 팟 설정 파일 역시 패치 이후에는 호스트 PID의 설정이 제거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시한 방법론 3개 중 스랩 모델링은 컨테이너 보안의 전체적인 방향 및 구조 등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로 잘못된 서버 인증 버그와 관련된 CV를 총 36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행한 방법인 코드 QR for Go의 경우 오픈소스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코드 패턴 탐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방법론인 인트로스펙션 툴의 경우 파급도가 높은 호스트 이스케이프 버그를 탐지하여 원데이와 활용 후 풀체인 익스플로잇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컨테이너 버그 찾기 어디까지 해봤니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